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비한 이게 관계법규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관계법규 과목이요, 이 법조문 수가 너무나 많고 법의 개수도 무척 많죠. 분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우리가 그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맞춰가지고 합격에 필요한 최소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법규에서는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국토계획법이죠. 그 국토계획법이 시험이 1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되는 포인트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요약하고 압축해 가지고요, 포인트 위주로,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 출제 예상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설이라고 나오죠. 자, 국토계획법에서요, 우리 시험에서 이 용어 정의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공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만 우리 약어로 국토계획법이라 그러죠. 자, 요 국토계획법에서요, 바로 이 총설 파트에 나오는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용어 정의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딱 모아놨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뜻이 나오죠.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의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한다고 결정하면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기반 시설,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이 기반 시설이죠. 뭐 도로나 상하수도. 근데 그 기반 시설의 종류 중에서 특정한 도시에 필요하다고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는 기반 시설이죠. 근데 그 도로를 설치한다고 서울시에 설치하겠다.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은요, 그때부터 그 도로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시니까 점 찍고 군자를 빼고 그냥 도시계획 시설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는 기반 시설이다. 근데 그 도로를 서울시에 설치한다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요,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그러는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그럽니다. 도로 설치, 학교 설치, 공원 설치하는 사업이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심할 건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 3번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뭔가?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 국토계획법에 나오고요.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게 우리 용산 같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있죠. 물론 실패했지만 이게 도시개발법을 한 도시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죠? 재개발 재건축에 나오는 사업이 바로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죠. 그러면 요 세 개의 사업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럽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래요. 공식 명칭은 점 찍고 군자 집어넣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만약에 그 도시가 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일 때는 점하고 군자를 빼서 말하죠.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말하죠. 예.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돼 있죠. 예. 그다음 우리 3번에 도시군 계획의 구분 나왔는데, 도시군 계획은 두 개를 말아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거, 도시군 기본 계획. 그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요 두 개를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5번에 다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는 정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 정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번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 이거 상하 관계인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나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이것을 행정계획이라 그러죠. 이것을 행정기관이 수립한다. 행정계획이라 그러고요. 이 행정계획 중에서 최상위 계획, 맨 꼭대기에 있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요 밑에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요.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죠. 요 밑에 나오는 게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도시가 되겠다. 이런 게 그 기본 계획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래서 안산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장 부지로 토지를 많이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바로 목표가 공업도시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요 두 개 합쳐서 부르는 말이 도시군 계획이라 그랬죠. 도시군 계획이다. 됐고요. 그다음 우리 알아둬야 될 거, 요 행정 계획은요 상하 관계가 있죠. 이렇게요. 행정 계획은 상하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부합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6번의 동그라미 1번에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당연히 국가가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서로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고요.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를 들면요. 우리 전국에 광역도시계획이 11개가 수립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서울, 경기, 인천을 묶고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해야지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 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역버스 타보셨죠? 경기도나 인천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전용 차선을 타고 서울 한복판인 강남역까지 들어옵니다. 이거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으로 만든 거죠. 광역버스를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전용 차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싫죠. 그래서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그렇게 못 들어오게 계획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느 게 더 우선합니까? 광역도시 계획이 더 우선하는 거죠. 서로 다를 때는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당연히 별표를 하시고 보셔야겠죠.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그라미 3번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는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 천안시 있잖아요. 천안시는요 교통의 중심지가 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교통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목표에 적합하게 도로도 넓게 그렇죠? 인터체인지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토종합계획은 뭐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서 나온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시험 지문에 언급은 되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고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국토계획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여기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자가 나오면 항상 두 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 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의가 바로 뜻이죠. 이 뜻이 참 지문에 많이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의 뜻, 광역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제시하는 계획이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의 11개 광역도시계획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도시가 묶인 게 광양만권이죠. 그렇죠? 예, 광양권. 그래서 전라남도 광양, 여수, 순천시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요 세 개 도시에 서로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그러면 여기서요.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로 묶어놨다.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이죠.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래서 장기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죠. 우리 광양 같은 데는요 공업 기능이 발전이 돼 있죠. 기능. 여수는 관광 기능. 순천은요 주거 기능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고 싶다 순천으로 가고 취직하고 싶다 광양으로 가고 관광하고 싶다 여수로 가고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죠. 전국의 어떠한 도시도 그 도시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갖춘 도시는 없어요. 부족한 기능은 옆에서 빌려오고 남는 기능은 옆에 도시에 빌려준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의 뜻이 중요하다. 광역계획권 수립하려고 묶어놓은 곳 그 안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꼭 정의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안 미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게 바로 이제 법적 성질이죠. 자, 법적 성질이 비구속적이라는 거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효력이 안 미치니까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적법 각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적법 각하하는 거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나오죠.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럼 여기 광역계획권이 뭐냐 그러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 아까 말했다시피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로 묶어놓은데 여기가 광역계획권이에요.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는가? 역시 시험 문제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은 언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 걸치죠. 이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일 때입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그럼 여기요. 광양, 여수, 순천시는 어느 도 관할인가요? 전라남도 관할이죠. 이때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야 돼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나면 이제 그 도시에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수립권자가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좀 체크를 하시면은 요 수립권자에 관련된 지문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는 총 5명을 말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을 말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게 나오죠. 절대 수립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구청장이죠. 구청장 X. 제가 친절하게 색깔을 바꿔서 써드리는데,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틀리게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 X예요. 그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는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 같은 전라남도 관할일 때는 이때는 수립을 누가 해요? 광양, 여수, 순천 시장이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걸쳐 있다. 이럴 때는 요 셋이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의무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줬다. 자, 전라남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해줬다. 그러면 3년 내에 저 3명의 시장이 협의로 공동해서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수립을 해서 가져와야 돼요. 도장 찍어주세요. 수립했습니다. 근데 3년 내에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었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전라남도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도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가 있는데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해 줬다. 그러면은요,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3년 내에 도장 찍어 주세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로 2번과 가로 3번은요,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로 2번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하고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답니다. 언제?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 가로 3번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계급 높은 지가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요. 다음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할 때는 도지사 혼자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수립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수립하니?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전라남도 도지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이 나오는데요. 요 기준은 수립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하는가? 요거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부동산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뒤에서 공부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등 하여튼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이것을 틀리게 내죠.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틀리게 나오는 것을 조심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서 이제 마지막, 자, 우리 수립했으면 도장 찍어주기 승인이죠. 여기 승인권자가 나오죠. 승인권자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죠. 국토부 장관은 언제 승인권자가 되는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 공동 수립했을 때는 자기보다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에게 도장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보시면 6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서요. 기초조사 나오죠. 요거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하는 방법이 조사하고 측량하는 거예요.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자료 제출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되고요. 조사,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공청회라는 게 나와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데요. 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우리 주민이 어떤 사람이 주민이죠? 일만 생기면 머리띠를 두르고 들어 눕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주민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전문가. 저같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 전문가죠. 공청회는 두 명이 나온다. 두 개 부류의 사람,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 반영해야 되고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개최 단위,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고요. 수계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고 자, 조심할 거 함정 나오죠? 공청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하는 자, 밑줄 치고 별표,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하고요. 자, 승인권자 써놨죠? 예.
근데 우리 승인권자에서요 국토부 장관 있잖아요. 그거 밑줄 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만부터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승인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도지사 혼자 단독 수립할 수 있잖아요. 도지사 혼자 광역도시계획을 단독 수립할 때는 도지사도 명세액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때나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것이지 도지사 혼자 단독 수립할 때는 자기도 명색이 승인권자거든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가로 1번 조정 신청이라는 게 나와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요. 서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해 달라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근데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요.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해 줄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다시 한번 협의해 봐라. 협의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 권고라는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조정 신청했을 때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요. 예. 자, 이거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그 우리가 준용되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시험에 언급되는 내용 다 보셨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 있죠.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경주시의 목표,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경기도 안산시의 목표, 공업 도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천안시의 목표,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되겠다. 요 목표가 나오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의 뜻이죠. 이 뜻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뜻은요. 자, 6개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의인데요. 요거 끊어서도 시험에 나오죠. 잘 분석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가 나올 때는요. 여기 6개 시군 나오죠. 우리나라의 어떠한 도시도 6개 시군에는 다 포함되죠.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 단위. 6개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러니까 도로 비율, 녹지 비율, 공원 부지 비율,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공간, 수평 공간, 수직 공간. 그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바로 장기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이건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종합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는요. 주택에 관한 계획,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계획,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계획,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 등등이 다 나와요. 모든 게 다 나와. 그래서 종합계획이고 물론 종합계획의 반대말은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종합 계획이고. 그다음에 어느 도시에 목표가 정해졌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그 말은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더 위에 있다. 더 상위계 그런 뜻입니다. 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죠. 네. 그럼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그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법적 성질. 역시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쳐요. 그래서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시니까 그냥 도시 기본 계획하면 되죠.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서울 시민 내 마음에 안 든다. 제가 백날 소송을 제기해도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법 각하 재판 안 열어줘요. 그래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도시군 기본 계획의 그 지위가 나옵니다. 지위. 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의 지위가 바로 뭐예요? 방금 봤던 거죠.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죠. 광역 도시 계획에 자기보다 위인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갖고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도록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설사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을 위반했다.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광역 도시 계획과의 관계죠. 예.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내용이 다를 때는요. 뭐가 우선해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광역 버스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오는 거 서울시는 너무 싫죠. 그것 때문에 서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그렇다 해도 못 들어서게 할 방법이 없어요. 광역 도시 계획으로 만든 것이 광역 버스라서. 예. 자, 이제 요 광역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수립 의무가 있는 자가 있어요. 수립 의무. 요거는 뭘까요?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6명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수립해야 된다. 자신의 관할 지역에. 그런데 절대 수립권자 안 되는 사람 조심해야죠.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요.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야.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광역 도시 계획에 나올 때죠. 다른 데서 뭔가 봤던 것을 여기서 틀린 지문 내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것을 틀린 지문 내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헷갈리게끔 문제를 내는 거죠. 우리 수험생의 특징이 뭡니까?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몰라요. 길에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 악수하고 반갑다. 어떻게 지내지? 인사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알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절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놨는데 문장을 그럴듯하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조심해야 됩니다.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죠. 목표는요.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 6명이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목표를 정할 수가 없다고요. 정 못 외우시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본 계획 수립 못 한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이제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이거 자주 나오죠. 자, 우리 관계법규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법규 시면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첫 번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아니고 자, 수도권이 아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광역시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10만 이하.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일 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일 때는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시군도 아니고 광역시하고 접하고 있으면 경계를 같이 하면요.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니까 중요도가 있는데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않아. 그리고 인구가 10만 이하 시군은 아주 규모가 작아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 시군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봐주기 위해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관계법규 기출 문제에서요. 10만을 갖다가 뭐 7만이나 8만 내서 막 틀리긴 해요. 10만 이하니까 7만이나 8만 역시 마찬가지죠. 10만 이하 맞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을 때 모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되니까 이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수립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나오죠. 예. 그다음 우리 연계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다음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해야 된다. 좀 오래됐습니다만은요. 제가 눈으로 본 거 수원시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옆에 있는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때 화성시장이 협의에 응해준 겁니다. 왜요? 손해될 게 없거든요. 도로 설치하는데 자기 땅까지 해주겠대. 그래 알았어. 포함시켜 이거죠. 바로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시켜서 수립할 수 있고 이때 미리 협의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가요. 이제 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수립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기초조사 공청회는요. 광역 도시 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준용합니다. 빌려다 쓴다는 게 준용입니다. 예.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체크해야 돼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기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 3번 도시군 기본 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자, 5년의 동그라미하고 별표한 게 이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5년 동안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 여러분 5년 전 자기 얼굴 사진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근데 5년 동안은 이게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 실시했을 때는 따로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동안은 바뀐 게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가로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죠. 요거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6명 다 써주기 힘들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의견 제시 기간은요. 국토계획법은 다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30일 내 제시해야 되고요. 국토계획법은 다 30일이에요. 의견 제시 기간. 그다음에 방가로 3번. 6명 시장 군수 중에서 4명이 수립했을 때 확정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수립 봤으니까 승인을 볼게요. 승인은요. 시장하고 군수가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6명 중에서요. 4명이 수립했을 때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요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말이 없다. 이게 시험 문제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 법적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차관급이에요. 물론 장관급 대우를 해주지만 법에서는 차관급이라고요. 지자체장은 아무리 높아도 차관급이고요. 국토부 장관은 장관급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라든가 대전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해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이라면 과연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하겠습니까? 자,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1번 훌륭하신 분이다. 2번 곧 잘릴 사람이다. 2번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는 인구 1,000만 명을 데리고 있어요. 임기도 보장돼 있어요. 직접 선거로 뽑힌 민주적 정당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그만둘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한다? 이거 안 하거든요. 지켜지질 않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겨서 현재 요 4개는요. 4명이 수립했을 때는 바로 확정돼요. 수립만 하면 돼.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 뻔하겠죠. 저 4명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 군수. 용인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군수가 수립할 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재검토 조항이죠.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요. 이 서울시 같은 데는요. 2006년도에 수정이 됐죠. 5년 있다가 2011년도에 또 수정이 됐고요. 2016년도는 수정 못했어요. 예, 시장님이 다른 데 관심 있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그래서 2006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정됐다고요. 그래서 서울의 도심, 용산 북쪽, 서울의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였는데 2006년도에 2군데를 추가했죠. 상암하고 수색을 추가해서 여기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2011년도 수정했죠. 예. 그래서 5년마다 수정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도시군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